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명리학자 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강 1교시에서 지난 시간 음양오행의 인생론에 이어서 또다시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또 이 명리학을 소재로 또 여러분과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설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오늘 전해드릴 강연의 주제는요, 모든 것에는 쓰임이 있고 때가 있는 법입니다. 흔히 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는 법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좀 웬만큼 살아보신 분이면 이게 그때가 아니라 저 때였으면, 저 사람은 이때가 아니라 저 때 만났으면, 이런 이제 수많은 이른바 우리가 흔히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지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것에는 또 때가 있는 반면에 고유의 쓰임이 있습니다. 망치는 못을 뽑거나 못을 박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칼로는 못을 박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망치가 필요할 때는 망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보다 훨씬 몇 배 비싼 칼이나 톱이 있다고 해서 그걸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령 내 자신을 망치라고 규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망치에 쓰임이 있는 곳에서 써야 되는데, 부모님이 나를 자꾸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망치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한다거나, 혹은 내가 뭔가 잠시 내 본분에 있던 쓰임과 다른 곳에 더 관심을 가진다든가, 이렇게 될 때에는 이제 이때부터는 뭔가가 나의 본질과 세상의 본질이 불화를 일으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흔히 우리 집 사회를 아주 냉혹한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부르는데, 이 경쟁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들로 나누는 참 비극적인 게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패배한 사람들을 나고자라고 부르고, 또 하물며 무능한 사람이라고, 혹은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스스로를 이렇게 자학하거나, 혹은 또 남에게 그렇게 그 딱지를 붙임으로써 되돌아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이거는 나고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각기 다른 쓰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전부 다 공부 잘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아니, 반에서 이론적으로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 왜 35명의 부모님들은 다 자기 자식을 1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1등은 한 명뿐이고요, 1등이 아닌 자는 30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1등이 아닌 자가 되기 쉽겠어요? 1등인 자가 쉽겠어요? 당연히 1등이 아닌 자가 훨씬 쉽겠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의 어떤 프레임에만 어떤 한 사람의 가능성을 맞춰놓고 이 사람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상관도 없이 밀어붙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탈 붕괴의 상황에 돌입하게 되고, 이거는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농어촌이나 흔히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밍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고, 호기심 가질 때 호기심 가져야 되고요, 돈을 벌고 일을 할 때 일을 해야 되고, 조직 안에 들어서 규율을 지키고 또 그 조화를
꿈꿔야 될 때는 꿈꿔야 되고요. 다음에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하게 성찰을 하고 그것에 인간의 어떤 그 성찰의 기록물을 남겨야 될 때는 남길 때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어디에 쓰일 것인가? 나는 어디다가 쓸 것인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하기에는 아무리 우리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해보기에는 아직까지 인간의 평균 수명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자신의 것을 깨닫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년 만에 걸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의 이상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그 준비 기간이 10년 걸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낙오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쓰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안다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명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쓰임에 대해서는 용신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제 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미에서 잠깐 언급했던 대운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이 용신이라고 하면 용자를 이제 잘 봐주시면요 어떻습니까? 쓸 용자예요, 쓸 용자. 굉장히 실용적인 겁니다. 써야 되는 기운인 거죠. 드래곤 용이 아닙니다. 뭐 가만히 있는데 다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그 쓰임을 쓰고 실현할 때 이루어지는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운이라는 것은 뭐 아주 나한테 호의적이고 굉장히 운이 좋은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운의 단위를 만들어내는 큰 시간 단위, 10년이라는 시간 단위를 의미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는 좋고 나쁜 사주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봉건 시대 때의 명리학은 뭐 기한 사주니, 뭐 천한 사주니, 뭐 귀격이다, 천격에 대해서 사실은 이 명식에서도 계급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것은 이제 날 갖고 버려야 되는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고전에 보면 거지의 사주라는 게 있어요. 아마 중국의 어떤 거지로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간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이제 거지의 사주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그 사주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지난 한 1000년간 적어도 몇십만 명은 될 터인데 중국의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지로 살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확신컨대 그와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다 거지로 절대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그 사람의 사주를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자주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오히려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주이기도 했습니다. 하다못해 밥집이라도 했으면 신용문 객잔이라도 열었으면 크게 돈을 벌 수도 있는 사주라고 저는 보았거든요. 근데 아마 자기의 쓰임과 잘못된 일을 하다가 망해서 거지로 죽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지의 사주다? 천한 사주다? 라고 규정한다는 것은 그건 폭력이죠.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른바 대가라고 한 사람들이 사주가 뭐 천기가 흘러넘치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되는 봉건 시대의 유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좋은 사주냐 나쁘냐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사주냐, 어떤 쓰임을 필요로 하는 사주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명리학은 그런 무슨 그
귀하냐 천하냐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판별식이 아니고 각자마다의 맞춤형, 각자마다 어떤 하나의 그 통합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각기 다 다른 성격의 인생 설계와 전략 전술을 세울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런 논이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을 좀 나눠봐야 돼요. 명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일단 명리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흔히 뭐 A형, 혈액형, A형, B형, AB형 가지고도 사람 막 그 특징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연월일시에 이렇게 시간을 2시간 단위로 하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뭐 다 따지려면 끝이 없고요. 크게는 신강한 사람과 신약한 사람으로 일단, 왜냐하면 이 용신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쓸 길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신강하냐 신약하냐 사는데, 이 여기서 신강이냐 신약은 내 몸이 건강하냐 약하냐가 아닙니다. 네, 건강하고는 별 상관은 없고요. 힘이 센 거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강은 뭐냐면 내 주체성이 나 바깥의 세계보다 힘이 더 센 사람을 신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내 밖의 세계보다 큰 사람, 내 룰은 내가 정하겠다는 사람, 이 신강한 사람입니다. 신약한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고요, 내 주체성보다 내 바깥에 나 바깥에 내 자아 바깥의 세계의 기운이 더 센 사람이 신장한 사람. 그러니까 내 판단보다는 내 주변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까, 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회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좀 조심조심하고, 또 뭔 결정하기 전에도 좀 많이 물어보고, 뭐 인터넷 검색도 열라 해보고, 이제 이런 사람들, 이게 신약한 사람. 그래서 그러면 딱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뭔가 쓰임이 있죠. 요걸 좀 더 이제 이 신강한 사람, 신약한 사람,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이 인간의 본질을 사실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참 저는 이 수많은 한자 중에서도 이 사람을 뜻하는 저 사람 인자를 한번 봐보십시오. 딱 두 개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받치고 있죠. 한 개만 빠지면 무너집니다. 이게 빠져도 무너질 것이고, 딱 이것이 균형을 맞추어 있을 때만 이 사람은 설 수 있어요. 이 글자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아무리 신강하든 신약하든 간에 인간은 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타자와의 관계, 다시 말해서 이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라는 어떤 하나의 장 안에서의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스가모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데 어찌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깨닫고 자랐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특히 인간은 독립적인 자신의 그 경제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포유류보다도 긴 양육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20년을 갖다가 몇 키워야 되잖아요. 20년도 아니죠. 대학까지 하면 한 23년. 요즘 한 30까지 집구석에서 이렇게 엄마 밑에서 이렇게 밥 얻어먹는 자식들이 취직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투자해야 되는 동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사람은 만약 혼자서 한 다른 동물처럼 한 6개월 정도 젖먹이다가 알아서 먹고 살아봐 그랬으면 인류는 멸종했을 겁니다. 그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타자와의 다른 타인과의 관계의 망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온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나를 규명하는 데는 나만의 것을 가지고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흔히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아니 2시간 단위로 끊어지면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왜 똑같이 않냐고. 그럼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주 8글자가 다 같은데. 예. 그건 잠깐 뭔가 좀 아주 이렇게 통렬한 질문 같지만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그건 사람이 혼자서만 산다라고 했을 때나 가능한 질문이에요. 자, 나하고 선생님하고 같은 동네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와 선생님의 부모는 같이 같을 확률은 0입니다. 가령 둘 다 똑같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음악의 재능을 가진 명을 받고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선생님의 부모님은 그 집안 환경은 와, 우리 아들이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대. 그래가지고 온갖 악기 사주고 어릴 때부터 막 비싼 레슨 다 시키는 반면 우리 아버지는 재능이 안만 있어도 막 짓밟고 그냥 악기 때려 부수고 막 그랬으면 우리 둘이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나요? 가능하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아마 굉장한 트라우마, 억압 속에서 성장하게 되겠죠. 특히 막 아버지를 살해하는 꿈을 꾸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다른 사람의 조건만 대입하는 순간 아무리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판단컨대 일단 이 역학과 점수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역학이라는 것은 이 역자는 이 바꿀 역자인데요. 이렇게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 변화를 중심으로 놓고 보는 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주체성을 의미해요. 인간을 한 명의 주체의 운명을 다루는 것이 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양에서는 명리학이 있고 서양에서는 점성학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점수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빨리 도망가야 될 상황인지 이 회사에 베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빨리 돈을 들고 튀어야 되는 상황인지 이 상황을 점치는 겁니다. 이것은 점수입니다. 이게 주역전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신점, 다음에 이제 서양식으로 보면 타로 카드점, 이런 것들이 이 점수는, 다시 말해서 점수는 상황과 고, 스톱 이것을 의미한다면 역학은 당신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완전 다르죠. 그래서 명리학은 역학으로서의 명리학은 한계가 있어요. 이런 걸 어떤 한계가 있냐? 우리나라 올해 국운은 어떻게 될까요? 명리학의 대상은 그냥 한 명의 독립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국운 알 수 없습니다.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점술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점에서 이제 점술이 옛날에 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그 문명의 산물이라면 오히려 역학은 지금의 어떤 일종의 어떤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적인 어떤 그런 요소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리학의 모든 걸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리학은 그 한 사람의 주체성, 그 개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봉건 시대 때부터 한 명의 인간을 대상으로, 한 명의 인간을 주체로 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맛을 보았던 명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 중에서 명을 추출해내고 대운을 통해서 우를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사람의 운명을 이제 파악하고 그 길흉하복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의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신강과 이제 그래서 먼저 이제 가장 러프하게 어떤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신강한 사람, 신약한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화인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강하지도 않고 신강하지도 않은 사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주체성도 있으면서 또 사람들하고 두루두루 또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그래서 직업도 보면요, 보통 이렇게 한 직업을 굉장히 오래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오행도 굉장히 좀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5개 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약간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옛날에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요즘 학교 선생님들 힘들어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공무원들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해봤자 친한 친구한테 50만 원 빌려주고 떼인 거.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 있는 사람들한테. 또 이런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일을 해봐야 그 50만 원을 기대도 안 하는 50만 원을 돌려받은 거. 이런 정도가 그냥.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명리학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 삶이 예측 가능하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몇 살 되면 정년할 것이고, 정년하고 나면 연금 받아서 또 이렇게 살 것이고, 이 플랜이 쭉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삶이고 부러워할 만한 삶인 것 같지만, 또 막상 또 이런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 또 그만두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그 삶이 지겹다는 거죠. 그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여기를 또 더 쪼개면 이제 신강 중에서도 극신강한 사람 있고, 신약 중에서도 극신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5개가 되겠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극신강과 극신약은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신약은 어떤 거냐면, 제가 극신약인데요, 지가 극신강이라고 생각하는 신약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극신약한 신약이 극을 달하게 되면 신강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손실과 수많은 패배를 맛보게 되죠. 그래서 끝과 끝은 넘치면 끝과 끝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양의 법칙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바로 이제 이 명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가는 무토인데요. 저 8개의 글자 중에 이 무토와 같은 글자가 토가 없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 생해주는 화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이 일간의 나의 힘을, 내 주체의 힘을 빼앗아가는 기운, 재성과 관성, 식신과 재성, 관성만이 즐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적 활동성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걸 감당할 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소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았으면 그것을 템포를 조절할 텐데, 나는 평생, 제가 40대 초반에 쓰러지기 전만 해도 전 제 몸이 진짜 강철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술도 엄청나게 먹어도 끄떡이 없었고, 밥을 매번 세워서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원 이런 데서 거의 가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근데 신약한 사람들은요, 늘 골골거리고 늘 하면서 여기 아프고 한데 골골 80에서 안 죽어요. 근데 신강한 사람들은 병원이 이런 게 뭐 하는 데야 막 이러다가 돌연사, 40대 돌연사 한 방에 훅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가지는 않더라도 치명적인 어떤 그런 정말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양보다는 음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했잖아요. 신강보다는 신약이 훨씬 생존력이 강합니다. 근데 신약한 사람들은요, 또 신강한 사람을 동경해요. 나도 좀 저렇게 저 사람처럼 뭔가 좀 줄 때도 있고 좀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게 살아보고 싶다.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돼. 이제 이 명식이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의 이
일간인 무토가 어떤 힘을 지니고 살고 있는 나를 판별하게 해주는 것이 이른바 신강신약 판별법이다. 굉장히 이 정도는 굉장히 이렇게 좀 쉽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약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 안의 힘보다, 내 주체성의 힘보다 내 주체성 바깥에 세계의 힘이 더 크다. 이런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요? 자신감이 필요하죠.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자신감의 길교로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 나는 안 될 거야. 뭐 정정한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왔다며, 뭐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약한 사람들한테는요, 자존감이 필요해요. 나는 소중하다. 난 버러지가 아니다. 나는 조름하다라는 진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신약한 사람들이 이 자존감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자폐나 우울증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견디기 어렵게 돼요. 그럼 심각한 사람한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심각한 사람들한테, 네, 심각한 사람은요, 말 말고 일을 해야 돼요. 말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신강한 아이들이 제일 잘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한다고? 평생을 알아서 뭐 안 하는데. 근데 그냥 본능적으로 놉니다. 그 말이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알아서 한다고 진짜로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심각한 사람은요, 재성과 관성을 정말 어른이라면, 만약 그 사람이 어른이라면, 나는 크게 될 사람이야가 아니라 크게 되기 전에 작게 되는 것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무엇과 다른 사람과 함께.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는데 라는 어떤 이상한 말도 근거 없는 자만심으로 모든 기회를 또 떨어뜨리고 또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신강한 사람들이 무서운 것은, 신약한 사람들은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자살하려고 자살한 마음이 막 있어도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살을 못해요. 근데 신강한 사람은요 자신을 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존심이 완전히 밑바닥에 갔을 때 자기를 살해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강한 사람들은 신약한 사람보다도 더 세심한 케어와 플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용신이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러프하게 신강한 사람들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 했잖아요. 그게 용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다 불균형하잖아요.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 사람을 가장 최선을 다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어떤 오행의 힘, 일종의 키카드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용신입니다. 그래서 용신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용신을 찾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의 명식에서 용신을 찾는 것이 굉장히 이제 명리학에서는 어쩌면 제일 마지막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으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써야 돼요. 응? 나는 그러니까 입 벌리고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용신을 망치에 비유를 아까 제가 했는데요. 망치에 다시 한번 비유해 봅시다. 자, 우리 이제 못을 하나 박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진짜 독일제 망치가 바로 딱 집 책상 위에 딱 놓여져 있어요. 너무 편하게. 그러면
이걸 이제 흔히 유정한 용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 쓰기 쉽게 해서 아무튼 그냥 박으면 되겠죠. 근데 망치가 필요한데 우리 집에 망치가 없어요. 근데 망치 없다고 못 안 박을 겁니까? 옆집에 가서 빌려왔으라도 박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려면 또 막 옆집 사람한테 또 이렇게 인사도 해야 되고 또 이 옆집에 있을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또 한 두 번 또 허탕을 할 수도 있고 그때는 한 번 빌려왔으면 어떻게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받겠죠. 왜냐면 또 빌리러 가기 힘드니까. 근데 내가 좋은 망치가 집에 있으면 뭐 그냥 대충 박아요. 왜냐면 또 이상하면 또 빼고 새로 박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꼭 용신이 내한테 굉장히 유익하게 있다는 것도 꼭 유리하게 있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또 용신이 내가 그 용신을 쓰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은 어렵게 나가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이 용신이라는 개념은 정말 명리학이 많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역동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건강과도 관련된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용신이 있으면 당연히 그 용신을 공격하는 기운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신을 돕는 기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용신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기신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또 용신을 공격하는 기신을 돕는 기운은 구신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양쪽에서 이 구자는 원수 구자예요. 원수 구자. 그리고 그 용의신이 이제 같은 편이고 기구신이 같은 편이고 가운데 이제 중립을 지키는 한가한 신이 있어요.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다라고 하는 한가한 신이 있습니다. 그걸 한신이라고 합니다. 결국은요 오행에 따라서 5개 종류죠. 결국 우리의 대우는 바로 이런 이제 용신과 한신과 구신이 이제 섞여져서 이제 쭉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이제 전략과 전술이 달라지는 거죠. 자, 대운은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기운이라면 그 대운은 다시 10개의 세운으로 1년 단위의 세운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월운도 있고 일운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더들, 매일매일 어떤 걸 하는 사람, 그다음에 큰 수술을 하는 의사들, 그런 사람들은 일운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잘 해낼 기운을 가질 때가 있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잘 안 될 때에 수술하게 되면 실패율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냥 그게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그 수술을 당하는 사람한테는 생명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특수한 직업의 경우는 이제 이론까지도 중요할 수 있지만 보통 가장 명리학에서는 대운과 세운이라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용신 혹은 희신 대운이 왔다고 했을 때 우리의 전략은 뭘까요? 용신 대운이 왔다. 이때가 뭐냐면 나아갈 때입니다. 그야말로 돌격할 때입니다. 자고 우면하지 말고 문쩍거리지 말고 이때는 전력을 당해서 밀어붙일 때. 그리고 막 피가 튀고 살이 튀더라도 최대한 자신이 가지고 그래서 용의신 대운이 오기 전 대운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딱 다쳐서 그때부터 다치자마자 바로 어떻게 밀어붙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언제나 용의신 대운이 오기 전 대운에서 준비가 시작돼요. 이른바 도움닫기가 시작돼야 됩니다. 준비가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용의신 대운일 때 질주하는 거예요. 기구신 대운일 때는 어떻습니까? 방어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주로 보통 구설수에 당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망가지는 게 많아요. 옛날 같으면 영모로 몰려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집안을 절단을 내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정성 판서 다 하다가 멀쩡한데 뭐 사직 상소 내고 시골로 숨어가지고 5년이고 막 이렇게 혼자서 책만 보다가 숨어 있다가 다시 이제 한 5년 지나서 슥 정가를 복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 기구신 대우인데, 이게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밤에는 다 명리학자였기 때문에 그들인들 자기 출세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아, 요때는 내가 삼가야 할 때 까불면 안 된다. 물론 지금은 그걸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뭐 내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인데 지금 기구신 대우이라고 제가 잠시 5년간 쉬다 오겠습니다 하고 사표를 내면 하고 바로 책상 빼겠죠. 그렇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히려 자신의 있던 그 자신을 삼가는 어떤 그런 기능, 그리고 그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구신대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경력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 한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한신을 잘 활용하는 것이 고수의 전략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립적 지역에 있는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럼 3대2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신은요, 용신의 힘을 약간 빼가긴 하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뭐 귀신을 공격해서 귀신의 힘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신을 꼭 내 편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용의신대원이 아니더라도 귀신의 힘을 무력화시키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당하는 폐해가 덜하지 않겠어요? 특히 이제 이 귀신의 공격에서 제일 크게 당하는 건 뭐겠습니까? 건강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을 지키는 데는 한신의 도움, 한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약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한신이 식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심각한 사람들은 관성이 한신이 되기 쉬워요. 그러면 심각한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사실 아무나 하는 게 다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장한 사람들은 운동을 해봐야 그렇게 태도 별로 성과가 별로 없고요. 오히려 몸만 축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령 이렇게 심한 운동을 해도 바로 이렇게 또 효과가 나고, 또 신강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걸 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다 각자에 맞는 어떤, 이것은 뭐 비타민 C가 아무리 좋다 한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이미 비타민 C를 갖다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건 뭐 잉여일 뿐이죠, 그죠? 그래도 똑같이 모두에게 적합한 처방은 없는 겁니다. 다 각자에 맞는 처방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용신과 대운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리학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냥 뭐 몇만 원 주고 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취직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미 이것은 명리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취업이 중요하다면 저는 어떤 직장에 가는 것이 적합할까요? 그리고 그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걸 남한테 묻는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절대 여러분 자신만큼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냥 고객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여기에 개입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천재적인 역술가라고 한들 한 뭐 10분 휙 보고 그 사람의 그 복잡한 인생에 대해서 마치 도사처럼 얘기해 준다는 것은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요, 마치 조선시대처럼 여러분들이 전부 명리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많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좀 많은데 명리학을 배우기 전하고 배우고 난 이후에 뭐가 결정적으로 달라졌나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참 인상적으로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가족을 미워한다는 게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자기는 몰랐는데 내가 왜 저 사람과 사이가 나쁜지, 저 사람이 나를 왜,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하는지,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이제는 보이는 거죠. 적어도 해결은 못하더라도 상처는 입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다 각자 자신만의 전략치술론을 꾸릴 수 있는 여지를 명리학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신을 정하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삼국지 위지편에 나오는 이 사자성어 억강부양, 지금 경기도 민선 7기 경기도의 또 도정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이건 뭐냐면 강한 힘은 억제하고 약한 힘은 북돋아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 중에서 오행 중에서 강한 오행은 억제하고 약한 오행은 북돋아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강한 힘만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일찍 가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강한 것은 그 힘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용신의 가장 핵심인 억강부약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몇 번을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용신은 요즘은 이제 명리학이 워낙 용신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딴 거는 안 보고 다 용신만 보고 대우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위험합니다. 왜냐면 용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요. 그걸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나만의 실천 지침을 짜고 그걸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기 용신이다. 만약 지금 고3인데 모기 용신인데 성적이 자꾸 떨어져요. 근데 기신운이야. 그러면 기신운이가 성적 떨어지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니죠.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자기가 모기 용신은 목의 기운을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끌고 오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목의 기운은 아침 일찍 해가 뜰 때에 굉장히 강하게 발휘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우울증을 고친 적이 있어요. 어떤 작가였는데요. 보통 작가들은 밤에 작업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TV 자고. 그래서 바꿔라. 성원 작가는. 너는 일찍 자고 푹 자고 해 뜨기 전에 일어났어. 그때부터 작업을 해보라. 근데 그거 뭐 십몇 년을 한 게 그게 하루 종일 바뀌겠어요? 근데 살고 싶으면 해야지 어떻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만을 바꿨을 뿐인데 사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부적을 써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어떤 기운이라도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길은 수없이 처방이 우리 가까이에 저비용으로 널려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하는데 돈 듭니까? 네, 안 듣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많은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없는 기운을 나의 특수 관계인에게서 빌어오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난 가족 중에서 혹은 친구 중에서 쟤하고만 있으면 없던 힘이 나는 것 같다. 그 사람이 내 용신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걸 잘 살펴서 만약에 아이한테 필요한 기운이 내가 아니고 만약에 형이나 아버지라면 그들의 스킨십을 굉장히 이렇게 설계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듯이 이것은 굉장히 어떤 하나의 조직이나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그 가족이나 혹은 조직의 전체에 다 뭐랄까요, 그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궁합 이제 이거는 명리학에는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궁합이라는 이론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장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에 불과해요. 그러니 그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역술가가 부산에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보니까 이제 그분 이제 프로 제자들이 많아요. 프로 제자들이 하루는 이제 홈커밍 데이 때 스승님을 찾아와서 아니 제가 저희들도 나가서 이렇게 그 상담을 해보니까 젊은 커플들이 궁합을 보러 마르는데 왜 저희한테 궁합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스승님만 왜 독점하시면 그랬더니 없는 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 그러면 어떻게 궁합 보는 사람 돌려보냈더니 아니 온 사람 왜 돌려보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했더니 대충 다 나쁘다고 해. 전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 말이. 아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좋을 리가 있어요. 처음에 잠깐이 좋겠지 잠깐. 그러니까 이미 궁합을 보러는 사임이 이미 끝난 거예요. 뭔가 의심이 든 거 아닙니까? 서로 좋아봐 뭐하러 그 궁합 보러 가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뭔가 문제가 이미 생겼어요. 그러면 대충 안 좋다 그러면 다 맞아 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합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 그래서 특히 어디서 위험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요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고라든지 그런 상을 가보면 꼭 어디 구석에서 그런 소리 나옵니다. 그 봐라 내가 저기 너그 조카면이 내가 남편 잡아먹을 그 사주라고 내가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때 내가 몇 번이라고 얘기했냐. 지훈이 다 해서 죽은데 왜 나머지 딸을 갖다 왜 살인자로 몰아요. 근데 정말로요 그런 상가집 가보세요. 어디 구석에서 꼭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누가 누구를 잡아먹느니 뭐 시인종입니까? 예? 부부가 뭐 서로를 잡아먹게. 궁합이라는 없다. 다만 궁합은 없는 대신에 우리 아까 말한 인간관계는 있어요. 이걸 부부라고 보지 말고 굉장히 밀접한 동료이자 혈연 가족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조심해야 될 것,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서로가 경계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이들의 용신을 통해서 서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북돋아 줘야 될 것, 저 사람의 가능성을 챙겨줘야 될 것, 이런 것이지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속물적인 얘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명리학의 경우의 수는요 51만 8,400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특수관계인이 추가되는 순간 경우의 수는 무한대로 확장하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다양한 타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은 나의 적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먼저 알고 그리고 너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알아야만이 드디어 그때서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되지 못한 나와 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풍요로운 물질에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삶은 불행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라도 추구합시다.
방강한 기운은 견제하고 약한 기운은 힘을 실어준다는 뜻의 삼국지 유재편에 나오는 우리 용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은 어떤 사자성어는 뭐죠? 네. 네, 이번 강연을 통해 새로운 명리학 지식을 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자성어의 정답은 억강부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억강부약. 이 말은 정말 우리 모두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명리학이 아니라도 너무너무 좋은 말이고 중요한 말이니 우리 다 같이 가슴속에 공유하도록 합시다. 이어서 오늘 강연에 대한 좀 궁금증을 풀어볼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한테는 9년마다 주기적으로 그 세 가지 힘든 재난의 삼재, 예. 예, 삼재가 있다 하고 10년마다 찾아온다는 대운이 있다는데 그게 한 번에 겹치게 맞물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가요? 당연히 모든 삼재는 해당되는 어떤 대운이 있겠죠. 대운이라는 것은 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삼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명리학 중에서 우리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삼재가 들어서 되는 일이 없다더라. 뭐 이제 이렇게 뭐 안 되면 다 삼재 탓하잖아요. 삼재도요 이렇게 좀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들삼재, 날삼재, 묵삼재 또 다양한데요. 저는 한마디로 결정적으로 말하면 삼재는 저의 관점에서는 버려야 되는 개념이다. 그래 따지면요, 우리는 늘 힘들어야 돼. 도대체 편할 날이 없어요, 편할 날이. 그래서 삼재는 좀 너무 우리가 옛날에 좀 그렇잖아요. 기층 민주주의는 굉장히 사는 것이 늘 수탈당하고 힘들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이 반영된 좀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삼재의 그 이미 청나라 말기 시대부터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휘둘리지 말자라는 명리학계의 자성들도 있었습니다. 두지 마시고요. 용신과 희신, 기신과 구신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책에도 썼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한국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한국에 묵고들하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기를 무릅쓰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될 때 그때서야 그 배는 배인 것입니다. 그냥 오로지 안전하기 위해서 항구 안에만 정박해 있는다면 그것은 배가 이미 아닌 것이죠.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